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1학년 통합사회 B 수업을 들어가는 교사 김경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뭔가 얼굴을 통해서 또 만나지 못하고 목소리로만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또 안타깝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한데요. 오늘은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로 대표되는 인간의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즉 자연에 대한 다양한 관점 중에서 대표적인 두 개 사상을 중심으로 제가 리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온라인 클래스 원격 수업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수업을 한번 들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부교재 28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밑으로 잠깐 내려가면 28페이지를 펴주세요.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선생님이 하나하나 조금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할 것 같은 부분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펜으로 화살표를 이렇게 지금 치려고 해요. 즉 뭐냐면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는 서로 반대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암기할 때는 사실 한쪽을 확실하게 암기를 하시면 그 반대되는 입장이 생태중심주의가 좀 많다 보니 기말고사를 준비할 때, 암기할 때 그것도 하나의 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인간중심주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에 대한 다양한 관점은 여러분 두 가지가 원래는 아니고요. 실제로는 네 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통합사회 교과서에서는 양극단에 있는 두 가지 사상만 우리가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 때는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를 배우고 2학년에서 생활과윤리 교과서에서는 그 중간에 있는 두 가지를 더 배워서 총 네 가지 관점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일단 그 정도로 알아두시고요. 자, 먼저 인간중심주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인간중심주의의 관점은요, 이성을 지닌 존재에 주목합니다. 오직 인간만이 이성을 지녔으므로 인간만이 본래적 가치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래적 가치라는 것은 칸트가 이야기하는 그 목적 그 자체,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존중해야 돼라고 말을 했던 칸트의 목적,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그 정언명령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인간중심주의에서는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 예를 들면 동물이나 식물이나 그리고 무생물들은 이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 그래서 어떤 가치를 갖고 있냐면요, 이성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은 도구적 가치를 지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일 뿐이야 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체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필기해 놓으시고요. 그러다 보니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 전체로 이렇게 규정을 하다 보니까 이분법적 관점, 즉 인간과 자연, 생태계 이런 식으로 해서 반 딱 잘라버려요.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 그러면서 인간은 자연, 생태계에 속한 존재가 아닌,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존재로서 인간은 자연을 마음껏 도구로 사용하여도 된다 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인간중심주의입니다. 그래서 자연관 자체가 도구적 자연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도구로 사용하겠다, 내가 마음껏 사용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그러면 이 인간중심주의는 언제 시대쯤에 좀 더 발전이 되었습니까? 중세 이후 근대 서구 사회의 인본주의, 르네상스, 그리고 종교개혁으로 대표되는 중세 시대에서 근대 시대로의 전환기, 그리고 시대가 흐르면서 신중심의 사회, 이거 그때 설명했던 것 같아. 혹시 기억나세요? 중세는 신중심이었는데 그 신중심에서 인간에게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지난번 예전에 배웠던 우리 그 기억들 다시 한번 되살려 봅시다. 언제? 행복론 할 때. 그래서 다시 인간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인간의 이성, 지성이라고 표현할까요?
지성을 지닌 인간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제외한 다른 존재들은 인간보다 못한 존재로 규정합니다. 즉, 인간은 다른 존재보다 우월한 존재. 인간이 다른 존재보다 우월하다라고 바라보죠. 인간은 우월한 존재이다. 비교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우월한 존재이다. 조금 더 볼까요? 자,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 성장. 이거 누가 만들었다? 인간이 만들었다. 이해됐어요? 인간 중심주의에서 바라보는 인간은 만능입니다. 모든 것은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누가? 인간이. 다른 존재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한계가 존재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 성장을 가지고 왔지만 피할 수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환경오염입니다. 요거 반드시 체크해 놓으세요. 환경 위기를 초래하였다. 그럼 여러분,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에서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관점. 인간은 환경을 파괴시켰다. 이것이 인간 중심주의 때문이다. 라고 비판하는 게 생태 중심주의입니다. 자, 밑으로 다시 내려올게요. 도구적 가치만 강조했다. 즉, 인간의 본래적 가치만 인정하고 동물과 식물 그리고 무생물의 본래적 가치는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인간만이 소중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태계 파괴, 조금 더 나아가서 동물 실험까지 긍정해버립니다. 동물 실험도 해도 돼. 뭐 어때? 인간이 최고야. 라고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거죠. 자, 대표적 사상가 2명 반드시 체크해 놓읍시다. 여러분들 외워주셔도 좋습니다. 바로 데카르트와 베이컨입니다. 자, 이 2명의 사상가는 여러분 이 이름, 이 특이점, 그죠? 이가 아니라 이거 반드시 외워주세요. 이거. 정말 이거 좀 헷갈린다 맞죠? 예. 이거 틀리고 이게 맞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근대 합리론자, 근대 경험론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합리론이 무엇인지, 경험론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 깊게 제가 들어가진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이성을 통해서 어떤 진리를 파악하겠다라고 접근하는 근대 합리론, 그리고 이성에 앞서서 실제로 경험,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진리를 파악하겠다라고 바라봤던 근대 경험. 그래서 합리론자가 있고 경험론자가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인간은 정신을 소유한 존엄한 존재지만 자연은 의식이 없는 물질이다. 자연은 의식이 없다. 영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연은 영혼 없는 기계에 불과해라고 바라보는 것이 데카르트죠. 자, 선생님 이걸 좀 지우고 이걸 다시 가지고 올게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요. 영혼 없는 기계이다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누가? 인간을 제외한 모든 존재가. 인간은 영혼을 지녔습니다. 왜요? 인간은 뭐를 지녔으니까? 인간은 이성을 지녔으니까. 인간은 이성을 지녔기 때문에 영혼까지도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요. 자, 베이컨, 아는 것이 힘이다. 자, 이 문구 반드시 기억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무엇에 대해 알고 싶습니까? 자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연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 자연을 정복하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힘이 된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게 우리가 앞에 내용을 잘 모르면 그냥 지식이 참 중요하구나 이렇게만 이해하고 끝날 텐데, 인간에게 이로운 지식, 자연을 마음껏 사용하고 훼손해도 되는 인간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자연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야 한다. 그건 실제로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된다. 관찰하고 실험해 보아야 된다. 방황하고 있는 자연을 사냥해서 노예로 만들어 인간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해야 한다. 재심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본래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 그러니까 도구적 가치죠. 이거 선생님이 여기 체크해 드릴 테니까 이거 반드시 공부해 놓으세요. 선생님이 가볍게 넘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 생태중심주의입니다.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을 모두 포함하는 사상입니다. 즉 어떤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라고 봤을 때 이렇게 표현할게. 도덕적 고려의 범위 또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
이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생태중심주의에서는 인간과 동물과 그리고 식물과 무생물 모두를 포함한다면, 자,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인간중심주의에서는 누구까지만? 인간까지만 포함한다라는 거. 이것도 알아두셔요. 도덕적 고려의 범위, 도덕적 고려의 대상. 뭐다? 다시 생태중심주의는 인간, 동물, 식물과 무생물까지, 인간중심주의는 인간만. 네, 양극입니다.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암기할 때는 편하게 암기가 될 거예요. 색깔을 조금 바꿔서 제가 표현해 볼게요. 자연은 인간에게 주는 유용성과 관계없이라고 되어 있죠. 그 자체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대요. 이게 바로 본래적 가치죠. 그 자체로 존중받는다. 본래적 가치. 본래적 가치가 누구까지? 무생물까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합니다. 전일론적 관점. 조금 다른 말로 전체론적 관점. 이것도 같이 외워둡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존재 또는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생태계 전체 개념인 거죠. 인간과 자연은 독립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자연에 속해 있는 존재다. 구성원이다. 라는 거. 그럼 전체론적 관점이면 선생님, 인간중심주의는 어떻게 좀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적어드릴게요. 인간중심주의는요, 전체론적 관점의 반대말입니다. 개체론적 관점입니다. 하나하나. 근데 인간중심주의는 어차피 대상 자체가 인간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이란 존재 개체, 그리고 전일론적 관점은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 전체를 포함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인간중심주의를 나무라고 표현한다면 생태중심주의는 숲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이해가 편하겠죠? 자, 계속 읽어봅니다. 생태계를 이루는 모든 존재가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생태계를 도덕적으로 대우하고 존중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면서 생태중심주의가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현대사회 환경 위기가 발생하게 되었다. 뭐 때문에? 인간중심주의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태계 균형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인간의 개입을 자제해야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전체론적 관점의 무서운 점이 뭐냐면요. 생태계의 보호를 위해 인간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딱 이 멘트를 보니까 이거 비판받겠는데 이런 생각 드시죠? 전체를 위해 개체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 생태계의 균형을 위해서. 뭐를 제거할 수 있다? 인간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개체와 전체라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에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검색 꼭 해보셔서 개체론과 전체론을 공부하십시오. 꼭 공부하세요. 아시겠죠? 인간을 생태계 구성원의 하나로 본다는 점에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자, 이것도 체크해놓고 여러분들 공부해 놓습니다. 자, 그리고 한계점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전체를 위해서 개체들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거. 제한 또는 억압할 수 있다는 그런 환경 파시즘적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인간도 제거할 수 있고, 동물도 개체 수가 늘어나면 잡을 수 있고, 식물도 뿌리째 뽑아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비판받는 내용입니다. 환경 파시즘입니다. 누가 공격할까요? 누가 공격할까? 개체론이 공격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개체론은 전체론을 비판할 수 있고 전체론은 개체론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주요 사상가. 그래도 생태중심주의는 한 명만 외우시면 되잖아요. 그죠? 외우면 되니까 자, 이분 기억해 놓습니다. 레오폴드 대지의 윤리, 대지윤리. 아시겠죠? 4글자로 공부하셔도 되고요. 5글자로 공부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생태중심주의, 생명공동체, 전일론. 전일론의 다른 말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봅시다. 전일론의 다른 말 바로 전체론. 알겠죠? 네, 같이 공부해 놓습니다. 환경 파시즘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개체주의를 인정함. 그러나 개체론 와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오타네. 개체론 과. 전일론 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전일론이 우선됨을 강조한다. 근데 여러분 공부할 때
이 부분은 삭제, 외우지 마세요. 이 말이 더 어려워서 더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지금 방금 선생님이 네모친 거는 삭제하십시오. 그냥 공부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레오폴드 대지의 윤리 정도만. 그리고 레오폴드 제시문 공부하시고요. 제시문. 자, 레오폴드 제시문 밑으로 한 번 더 가봅니다. 자, 참고 자료입니다. 대지의 윤리, 바람직한 대지 이용을 오직 경제적 문제로만 생각하지 마라. 경제적 문제로만 생각하지 마라. 경제적으로 판단하는 거 나쁜 건 아닌데 그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데 윤리적, 심미적. 심미적이라는 건 아름다움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생명 공동체의 통합성과 안정성 그리고 아름다움의 보전에 이바지한다면 그것은 옳다. 그렇지 않다면 그르다. 이 제시문도 중요하니까 알아둡니다. 자, 여러분 이게 재밌는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자, 전부 다 사람 이름이 데카르트, 어의 이다, 그죠? 그 다음에 프란시스 베이컨, 이와 이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까먹지 마세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요 정도만 하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거든요. 여기는. 자, 인간이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를 중심으로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 다음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 얘들아,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라고 하면 이런 단어가 떠오르면 돼. 바로 조화야. 환경보호기도 하고. 이런 단어를 중심으로 공부하면 돼. 사회교과에서는 양극단을 좋아하지 않아. 양극단을 중간으로 줄여줄 수 있는 걸 좋아하지. 조화를 좋아합니다. 아시겠죠? 인간과 자연의 관계 변화입니다. 고대, 근대 이후, 오늘날. 자, 요거는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림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을 해주기 바랍니다. 시대별로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반드시 구분할 것. 제가 여기다가 적어 놓을게요. 반드시 시대별 구분 필요. 이렇게. 이것도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자, 그 다음 밑으로 좀 내려갈게요.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자연과의 유기적 관계를 지향한다. 아니, 유기적 관계라는 게 무엇입니까? 전체를 구성하는 각 부분이 어떻게 되었다?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그래서 떼어낼 수 없는 관계이다. 라는 거. 자, 그리고 인간은 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자연에 속해 있고 다른 존재들과 어떻게 상호 의존, 서로 의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다. 자, 마지막.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회복하기 위한 자세. 이미 조화라는 단어를 사용해버렸네. 그치? 어디로 갈까요? 데카르트와 베이컨, 레오폴드는 서양 윤리학자잖아요. 우리 이제 다시 오랜만에 동양으로 가봅시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행복론. 그죠? 여러분들을 너무 힘들게 만들었던 행복론의 그 주인공들, 유교, 불교, 도가를 우리 다시 한번 만나봅시다. 핵심 단어 위주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교는 천이나빌, 불교는 연기설, 그리고 무슨 비? 자비. 그 다음에 연기설은 뭐다?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는 교리이다. 그리고 도가는 뭐다? 무위자연이다. 선생님이 필수 단어,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만 외워도 상관없을까요? 네, 이 핵심 단어를 대신 여러분들 반드시 확실하게 공부를 해두십시오. 뭐 다른 단어 생각하지 마시고요. 천인합일, 연기설, 자비, 무위자연, 이 단어를 명확하게 공부하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동양의 사상, 동양의 자연관에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다? 유교든 불교든 도가든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상이었다. 즉 인간이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야기해보자면 뭐다? 인간중심주의는 아니다. 그래서 인간중심주의를 탈피한다라는 의미에서 탈인간중심주의이다라는 거예요. 이 탈이라는 게 얘들아 뭐냐면 탈출하다 뜻이거든. 인간중심주의에서 탈피한다.
누가 동양 자연관이 동양의 자연관도 생태중심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태중심주의다 이렇게 외우시지 말고 인간중심주의는 아니었다라는 거. 이걸 중심으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위로 한 번 더 가봅니다. 천인합일, 뭐다? 하늘과 사람이 하나로 일치한다. 그러니 자연도 인간도 같은 존재이니까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 이 도구적 자연관이 아니라 서로가 소중하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뜻이에요. 본래적 가치란에 약간 생태중심주의의 냄새가 있긴 있다. 그죠? 자, 불교의 연기설, 모든 존재와 현상이 무수한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라는 것. 모든 생명체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도가는 아예 이렇게 되어 있죠. 뭐다? 조화를 중시하였다. 생명 공동체 의식을 정립하였으며 전체 생태계의 안정과 균형을 위해 다른 생명체를 존중하고 무엇을 위해? 안정과 균형을 위해 다른 생명체를 존중하고 인간의 욕망을 절제해야 한다. 이 단어를 여러분들 체크해놓고 반드시 단어를 잊지 말고 정말 그 윤리 파트는요. 단어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단어 중심으로 공부할 것. 그러면서 단어를 연결해서 결국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어떤 사상이 어떤 단어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여기다가 적어 드릴까요? 어떤 단어, 어떤 사상이 또는 어떤 사상가가 어떠한 단어를 중심으로 사상을 전개하고 있는지 반드시 암기할 것.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유교 그러면 천인합일, 불교 연기설, 도가 무의자연 이게 바로바로 딱딱 튀어나올 수 있도록 뭔 말인지 아시겠죠? 데카르트, 의식이 없는 물질, 베이컨, 경험론, 관찰, 실험, 아는 것이 힘. 그러면 레오폴드는 전체론적 관점. 그래서 환경 파시즘, 환경 전체주의, 전체를 위해 개인은 희생되어야 한다라고 바라보는 정말 무시무시한 그 파시즘. 파시즘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생각나면 되냐면요. 파시즘? 이게 누군데요? 바로 나치, 히틀러 생각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네.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파시즘이라는 말이 좋은 단어로 사용되는,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오늘 28페이지와 29페이지를 중심으로 볼 거기 때문에 일단 저는 여기서 녹화를 잠시, 공유를 잠시 중지했다가 제가 교과서 페이지를 잠시 가지고 올게요. 교과서 58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볼까요? 경제적 이익과 환경 보전 무엇이 우선인가? 자,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자,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입니다. 언제? 2016년 7월 6일,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케이블카 사업이 자연공원 삭도 설치, 운영 기준에 맞지 않고 케이블카 노선이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을 통과한다는 이유로 공익성과 환경성, 경제성 등이 미흡하다며 경상남도에 사업 신청을 반려하였다. 반려라는 단어, 여기 이 단어 요거 알아두세요. 빌리거나 차지했던 것을 되돌려준다. 즉 반자가 돌이킬 반자이기 때문에 돌려주다라는 거예요. 총 연장 10.6km 구간이고 세계 최장 규모인데요. 결국 이 케이블카 설치가 환경 보호와 관련해서 이거 상충되는 거 아닌가? 부딪히는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가? 환경단체는 생태계 보호가 목적이기 때문에 케이블카 설치하면 안 됩니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경상남도는 어떻게 주장하고 있죠? 설치해야 됩니다. 왜? 뭐가 되니까? 돈이 되니까. 얘들아, 돈이 되니까요. 돈이 되니까.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동의 어려움을 겪는 관광객들에게도 도움을 준다. 조금 이제 걸음이 불편한 분들이 편안하게 올라올 수 있지 않아? 근데 그래도
산을 깎아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생태계가 파괴되고 문화재가 훼손될 수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사상가를 한번 갖다 붙여볼까? 이 왼쪽은 레오폴드의 입장과 좀 가깝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측에 있는 내용은요. 데카르트와 베이컨의 입장과도 그렇게 다르진 않아 보이긴 해요. 그쵸? 요거 이렇게 적어놓게 선생님이. 자연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어. 그렇네. 레오폴드의 입장과 거의 똑같네요. 자연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어. 돈벌이나 경제적인 부분으로만 우리가 접근해서는 안 돼. 생태계 질서 깨지잖아. 생태계가 파괴되면 인간도 살기 어려워. 인간은 생태계와 독립된 존재가 아니야 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생태계를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뭐다? 우리의 의무이다. 야야야, 그게 아니야. 아름답게 보존된다고 해도 그것을, 아니 사람이 구경을 해야 그게 아름다운 게 뭔지 알지. 누가 안 보면 그게 아름다운 줄 아냐? 보러 와야지. 사람들이 보러 와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때 그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는 자연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해도 된다고 생각해. 둘 다 대신 둘의 공통점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 둘의 목적이 뭐예요? 인간의 행복인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좀 기억해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다음 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이제 모범 답안이 있지만 요거는 여러분들께 과제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1, 2를 참고하여 케이블카 설치에 관한 자기 생각 정리. 밑에 있는 거 쓰지 마. 이거랑 똑같이 답하지 마. 종합 2번과 판단 1번 그리고 표현 3번까지 여러분 각 반에서 통사 담당, 통합사회 담당 선생님들께서 확인해 주실 거니까 여기가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네, 교과서 페이지 59페이지입니다. 이거는 과제로 드릴게요. 59페이지 과제 3가지 모두 해결해 올 것. 언제까지 해와야 됩니까? 언제까지? 선생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해오면 될까요? 14일에 등교하시죠. 그때 이제 등교 수업날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시간이 한 36분에서 37분 정도 흐르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영상을 너무 오랫동안 찍어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지난번 너무 오래 찍어서 미안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짧게 간략하게 한다고 그려보았어요. 자, 질문은 여러분 지난번에도 저한테 질문하러 직접 온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직접 저를 찾아오셔도 되고 질문 언제든지 환영. 저는 어디에 있다? 저는 1학년부에 있습니다. 1학년부로 오세요. 그리고 요거는 오늘 제가 꼭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날이기도 해서 조금 빈칸에다가 적어 보려고 해요. 그래도 사회 선생님이니까. 오늘은 66주년 현충일입니다. 호국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 영령을,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오늘 촬영하고 있는 날이 바로 현충일입니다. 우리 서문인 여러분, 애국심도 갖춘, 그리고 사회적 지식도 갖춘, 그리고 환경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통합사회 B 담당교사 김경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